자, 413페이지 농지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법은 거기에 나와 있듯이 일단은 농지법 시험 문제가 2개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른 법에 비해서 좀 비중이 작죠. 첫 번째 농지법 제1장에서 총설에서는 주로 용어입니다. 이 법에 사용하는 용어를 봐야 되고, 두 번째 농지의 소유입니다. 소유. 세 번째 농지의 이용. 네 번째 농지의 보존. 1장 총설에서는 용어가 나오고, 두 번째 농지의 소유. 자, 일단 소유 파트가 좀 중요한 파트인데요. 농지 소유에서는 뭐 해야 되는가? 첫 번째, 누가 소유한가? 농지 소유 제한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농지는 누가 소유한? 소유 제한. 두 번째, 농지 소유 상하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얼마까지 소유할 수 있는가? 세 번째,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농취증 그래요. 농취증. 네 번째, 이게 농업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다가 농업 목적 이용 안 하면 그 농지를 다시 팔아야 돼요. 농지 처분 이런 제도가 있고, 농지 이용에서는 뭐가 있냐 그러면 대리 경작이라는 제도하고 임대차, 사용대차 이런 제도가 있고, 농지 보존에서는 일단은 농지를 갖다가 어떻게 구분하냐 해가지고 농업진흥적, 옛날 말로 절대농지 이걸 배우고, 두 번째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농지 전용입니다. 농지 전용하게 되면 그만큼 돈을 내는데 그걸 보고 농지 보전 부담금 그래요. 크게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문제가 너무 조금 나요. 2문제 나오니까 주로 소유 파트에서 정상적이면 소유 파트에서 한 문제 봐야 되고, 정상적이면 보전 파트에서 한 문제 봐야 되는데, 이게 시험 문제를 보게 되면 2문제밖에 안 나오지만 합격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 일반인들이 토지 중개한 다음에 땅 중개하게 되면 임야는 면적이 크기 때문에 쉽게 임야 중개는 별로 안 됩니다. 주로 농지 위주로 중개하니까 농지법은 일단은 이것은 시험 합격에 대해 생각하고 땅 중개한다 생각하고 배우는 게 맞습니다. 땅 중개한다면 농지법 모르면 농지 중개가 안 됩니다. 먼저 넘겨보게 되면 414페이지 1번 농지법 목적의 시험에 아예 안 나온 게 X입니다. X 볼 가치가 없고, 2번 용어의 정에서 1번 농지입니다. 농지의 개념이 우리 중개사 15회 시험에 나오고 아직까지 나온 적이 없습니다. 용어가 간혹가다 한 문제 나오는데, 자, 농지는 냈고, 농업인도 냈고, 농업법인도 냈고, 농업경영, 그는 딱히 낼 만한 게 없고, 자경 아직 안 나왔고, 위탁경영 안 나왔고, 농지 전용어 뭐 나오고 안 나오고 의미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혹시 시험에 좀 나올만 하다 그러면 남아있는 게 자경 남았어요. 자경. 내 노동력에 얼마가 투입해서 농사를 져야 자경으로 보는가. 그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내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자경으로 봅니다. 그걸 말고는 딱히 이제, 그러니까 혹시 우리 시험 보는 측면으로 가가지고 가능성 있는 거 딱 찍으라 그러면 자경인데, 문제는 농지 개념을 모르면 농지 중개가 안 된다는 겁니다. 농지 중개가. 그러니까 농지는 합격했다 생각하고 알아야 되는데, 농지는 우리가 이 시험 공부하기 전에 보통 농사 짓는 땅 그러는데, 농지법에서 말하는 농지는 농사 짓는 땅이 아닙니다. 농사 짓는 땅이 아니고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입니다. 어떤 토지에다 농지법을 적용하냐, 그 토지를 보고 우리가 농지 그래요.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 그걸 보고 농지를 합니다. 농지. 그래서 1번 전답과선 기타 법적 지목 이하에 불구하고, 그 다음 포인트죠.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는 토지. 두 번째, 다년생 식물의 재배지입니다. 그러니까 지목이 전답과선 이든가 말든가, 뭐 전답과선도 좋고 전답과선이든가 말든가, 실제 현상이 농작물 경작에 이용되고 있으면 토지면 농지고, 두 번째, 다년생 식물 재배주 농지인데, 다년생 식물에는 시험 문제가 다년생 식물인 것은 아닌 것은 그런 문제 안 나와요. 부담 없이 읽으면 봐요. 목초, 종묘, 인삼, 약초, 잔디, 전염, 묘목, 과수, 생육기간이 2년 이상 식용, 약을 이용된 식물,
적용 또는 관상수목과 묘목을 재배하는 토지인데 그게 적용수, 관상수가 잔뜩 있는데 적용 목적 식장은 제외한다. 그 말은 아파트 단지나 공원에 가서 보면 적용수, 관상수 많죠. 근다고 아파트 단지나 공원을 농지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적용 목적 식재는 제외했으니까 판매 목적으로 관상수, 적용수 잔뜩 심어 놓으면 그 땅은 농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면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이용된 토지 설치한 다음 생산시설 부지해가지고 고정시설 버섯재배사 비닐하우스 축사 그러니까 논이나 밭에다가 축사 소 키우고 돼지 키우고 그 땅도 뭐로 본다고요? 농지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농막, 간이, 퇴비장, 간이, 액체 비료, 저장소 그것들도 전부 다 농지로 본다. 이 네 가지가 전부 다 농지입니다. 그걸 알아야 나중에 농지 중개가 원활하게 됩니다. 농지 중개. 그럼 이제 2번 농지에서 제외해가지고 다음에 토지를 농지에 지어야 된다. 첫 번째,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대한 법률이나 지목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에서 농작물 경작 다년생 식물 재배지로 계속해서 이용되는 기간 3년 미만. 제일 처음에는 뭐라 했는가? 전답 과수원 이든가 말든가.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면 농지다. 다년생 식물 재배하면 농지다 그랬는데 그래도 전답 과수원이 아니면 계속해서 3년 이상 하면은 농지고 계속해서 3년 미만 하면 농지가 아니다 이 얘기죠. 두 번째, 지목이 임야입니다. 임야. 형질 변경 않고 다년생 식물 재배한다. 형질 변경 않고 임야하면 쉽게 얘기해서 산, 형질 변경 않고 산을 깎지도 않고 개간도 않고 밤나무 심었다 생각해봐요. 그런 땅은 산지관리법 적용해야지 농지법 적용할 토지가 아니다는 얘기고 초지법에 조성된 초지는 초지법 적용하지 농지법 적용 안 합니다. 결론 농지란 농지법 적용 대상인 토지를 보고 우리가 농지 그럽니다. 농업인은 농사짓는 개인, 농업법인은 농사짓는 회사, 농업경영은 농사짓는 게 경영이고 자경, 내가 스스로 경작한다. 어디까지를 작용을 본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이 자기 노동력이 투입이 돼야 자경. 위탁경영은 내가 돈 줄 테니까 좀 져달라 이런 얘기고 농지 전용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걸 전용이라고 합니다. 넘어가면 이제 2장 농지 소유입니다. 농지 소유. 농지 소유에서 1번 농지 소유자는 자, 농지는 누가 소유한가 이 얘기인데 대원칙은 1번만 경자 유전 원칙 가지고 밭갈자가 소유한 게 즉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입니다. 우리나라의 농지 소유는 쉽게 말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소유한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근데 예외 소유자의 예외 다음에 해당하면 농업 경영에 이용 않더라도 농지 소유할 수 있다. 1번부터 8번까지가 8번에서 등 그랬는데 사실 1번부터 이거는 16번까지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해결해야 돼. 농지법 공부하면 얘는 자꾸 봐야 돼. 원칙은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소유하는 게 원칙인데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다. 나중에 자꾸 써봐야 돼요. 얘들은 농업 경영에 이용을 안 하더라도 소유가 가능하다. 누구냐 해가지고 1번 딱 보면 1번 자꾸 써봅니다. 국가나 지자체입니다. 설마 국가나 지자체가 농지 가지고 투기할 일이 없으니까. 두 번째 누가 있냐 그러면 학교 또는 공공단체가 시험, 연구, 실습, 종묘 생산 용지로 3번이 뭐가 있냐면 주말 체험용 농역 우리가 말하는 주말 농장 4번 농지에 대해서 상속받는 거 5번 8년 이상 경작을 하다가 8년 이상 농사졌습니다. 이제 떠나가는 거, 이농하는 거. 6번은 담보 농지를 취득하는 것. 담보 농지 취득. 7번은 농지를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입니다. 전용하겠다고 허가를 받았거나 전용하겠다고 신고하고 취득하는 것. 8번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완료한 농지. 쉽게 말해서 협의 완료한 농지 그 말은 그런 농지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요. 협의를 완료한 농지 말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 농사 질 땅이 아니잖아요. 9번
농지 개발 사업지구안에 있는 1500제곱미터 미만 농지. 10번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에서 최상단에서 최하단까지 경사가 15% 이상 되는 농지. 11번 기타 해가지고 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에서 쫙 나옵니다. 이 부분은 자꾸 반복해서 읽고 쓰고 좀 해봐야 돼요. 농사 기본서 나오면 농사 안주도 소유할 수 있는 경우가 16명이 있다. 자꾸 반복해서 봐야 됩니다. 그게 농지 소유자입니다. 원칙은 농사 짓는 자가 소유한다. 예외 16명은 농사 안주도 소유할 수 있다. 그 다음에 2절 농지 소유상한인데 농지 소유상한은 딱 3명입니다. 예, 주말농장 얘가 소유상한 걸리고 상속이 소유상한 걸리고 8년생 경자 이농이 얘들은 전부 다 지금 농업 경영에 이용을 안 하면서 자, 농사 안 지고 여가 하려고 하겠다. 얘는 얼마까지 갈 수 있냐? 얘는 1000제곱미터 미만인데 이때 1000제곱미터 계산할 때 어떻게 하냐? 세대원 별로 한 것이 아니고 세대원 전부 합산해서 1000제곱미터 미만. 초과되면 초과되는 부분을 바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상속은 원래는 상속은 다 받습니다. 다 받는데 지금 얘가 지금 경영에 이용을 안 하는 거잖아요. 상속은 다 받는데 실제로 내가 농사 진다니까 경영 이용한다 그러면 다 가져야 다 갔는데 이렇게 농업 경영에 이용을 안 한다 그러면 10,000제곱미터만 남기고 나머지는 팔아야 돼. 8년 이상 경자가 떠나간다. 얘도 마찬가지로 10,000제곱미터만 이내만 남기고 남들은 팔아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데 자, 상속받아서 농사 안 짓겠다. 나머지는 팔아라. 8년 이상 경작 이용한다. 나머지는 팔아라. 근데 팔기 싫으면 무슨 방법입니까? 둘 다 초과되는 것은 농어촌공사를 우리가 농지네. 농어촌공사한테 위탁을 하는 게 맡겨가지고 농어촌공사 네가 알아가지고 임대를 하든 뭘 하든 농어촌공사 위탁하면 얘들은 소유상환 규정을 적용을 안 받아요. 소유상환 적용 안 받는다 그러면 현재 가지고 있는 거 전부 다 소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뭐 하면은 맡겨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유상환은 아주 단순해요. 1번 상속받아도 농사 안 지면 10,000 이내. 2번 8년 이상 경작 이농한다 걔도 10,000 이내. 주말 체험 농장은 1000 미만. 근데 4번은 무슨 얘기냐? 상속 8년 이상 경작 이농이 만인데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그런 제한 없다. 다 소유할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게 소유상환이고요. 3절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인데 왜 농지취득 자격증명 줄여 가지고 우리가 농취증인데 농지취득 자격증명 왜 필요하냐면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 그래요. 농지는 투기 목적으로 이용하면 안 되니까 항상 누구만 실수요자만 그러니까 실수요자 그 말은 뭐면 실수요자는 농업 경영하고자 하는 자 소유다. 그럼 얘가 농업 경영 할지 안 할지 어떻게 할 거냐? 경영할지 안 할지 뭐 할 거냐? 심사해가지고 경영한다 그러면 뭘 준다고요? 농취증 준다. 농취증을 받아가지고 농지를 취득했으면 내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이전 등기해야죠. 이전 등기할 때 농취증이 첨부가 안 돼 있으면 등기 안 해준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실제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들만 농지 취득을 하겠다. 투기 목적으로 취득을 맡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발급 대상에 농지를 취득하고자 한 자는 농지 소재를 권하라는 누군가 그건 또 암기하죠. 시구읍면입니다. 시구읍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세면서는 군수 나오니까 군수 섞지 말고 군수가 아니고 읍장이나 면장입니다. 시구읍면장. 발급 절차 보게 되면 발급 절차 농취증 발급받고자 할 때는 그냥 가지 말고 어떻게 농사 짓는다는 경영계획서를 만들어가요. 농업경영계획서 시구읍면에 가면 양식 있으면 양식 거기다 쓰세요. 그러면 경영계획서 뭐라고 씁니다. 농업경영계획서 만들어서 신청하게 되면 시구읍면제 검토하고 4일 내에 알려줍니다. 농취증 준다 만다. 이렇게 해서 농취증을 발급받아 취득한 자가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할 때는 농취증을 첨부해야 된다.
이게 가장 이제 기본 틀이요. 농지를 취득한다. 농지를 취득한다. 농취증 받아라. 농취증 받으려면 뭐를 만드느냐? 그러면 첫 번째, 경영계획서를 만든다. 경영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합니다. 근데 경영계획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경영계획서 작성 면제가 되는 애들이 6명이 쫙 나요. 나중에 이거를 잡아야 돼요. 누구는 경영계획서 안 만드냐? 농취증은 자, 어디서 주느냐? 발급기간 방금 했죠? 시, 구, 면. 농취증 발급 면제가 있습니다. 농취증 안 봐도 된다 해가지고 15명이 또 순서대로 쫙 나와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앞으로 등기하려면 어쩐다고 농취증 처음 배라. 그러면 주로 시험 문제가, 자, 경영계획서 안 맞는 애 누구냐? 이거. 또 발급기간이 누구냐? 이거. 또 발급 면제된 15명 누구냐? 주로 이런 게 찾는 게 시험 문제니까 이거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구체적으로 그런 부분 해야 되고요. 이런 제도 보고, 아, 농취증이라는 제도가 있구나. 투기로 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그 다음에 3장에서 농지 보존. 이용 파트는 지금 얘가 빠졌죠, 지금. 소유하고 바로 보존 가는데, 이용 파트 이건 언제나 이건 6월달입니다. 6월달. 출제 거의 안 되니까 6월달에 혹시나 한번 해봐야 돼요.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바로 농지 보존에 관한 사항인데, 농지 보존은 농지 먼저 구분 방법부터 이제 이 부분은 농지가 어떻게 구분되는가는 상식선에서 알아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농지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옛날 방식, 옛날에 농지 그러면 농지 구분, 옛날에는 농지를 갖다가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아직도 절대 상대 씁니다. 절대 농지, 상대 농지, 아직도 이런 말 써요. 절대 농지라는 명칭이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면 농업진흥지역입니다. 농업진흥지역 바뀌고 상대 농지라는 명칭이 없어졌어요. 절대 농지는 진흥지역이라고 바뀌었는데 상대 농지 명칭이 없으니까 시험 볼 때 뭐라고 할까요? 시험 볼 때는 진흥지역 밖의 농지, 진흥지역 밖의 농지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진흥지역이냐, 진흥지역 밖의 농지냐 두 가지 구분되고 진흥지역이 다시 어떻게 구분? 진흥지역은 다시 농업진흥구역입니다. 농업진흥구역 그리고 농업보호구역입니다. 진흥구역, 보호구역. 이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에 필요한 토지니까 규제가 최고 강해요. 그러니까 진흥구역은 절대 투자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흥구역에서는 농사 외에 할 수 있는 행위는 거의 없어요. 투자가 안 되고 보호구역이 세 가지가 있으니까 진흥지역 밖의 농지가 규제가 가장 약하니까 우리가 보통 투자를 생각한다 그러면 진흥지역 밖으로 가야 되고 보호구역이 얘가 중간입니다. 중간. 보호구역도 위치에 따라서 투자 가치가 있는 것도 있고 투자 가치가 없는 것도 있고 위치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진흥구역이 규제가 최고 가는 지역, 그 다음에 보호구역이 중간 정도 되는 지역, 진흥지역 밖에 있는 게 투자가 되니까 주로 우리가 중개할 때는 중개 타겟은 진흥지역 밖의 농지입니다. 완전 전문가들은 보호구역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공부하면 그런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먼저 진흥지역 지정권자가 누구냐 그러면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농장 이라고 바꿔요. 농장은 섞지 말고 시도지사는 진흥지역 지정합니다. 진흥지역은 구분합니다. 1번 농업진흥구역. 농업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화되어 농업 목적 이용한다. 원칙은 농사만 진다. 농사만 간단하게.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선 확보, 수질 보존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역이다. 진흥지역의 용선 확보, 수질 보존, 용수 숫자 있죠. 수질 숫자 있죠. 무슨 얘기냐? 보호구역은 항상 근처에 물이 있습니다. 물. 저수지가 있든가 댐이 있든가 천이 있든가 강이 있으면 그 일대가 전부 다 보호구역입니다. 보호구역. 농사 지려면 용수 있어 물이 있어야죠. 물. 그것도 오염되지 않는 물 보존하기 위해서 주변을 갖다 해놓은데 보호구역이니까.
친흥격은 규제가 아주 강하고 아예 농사만 해라 농사만. 보호구역은 농사 외에도 조금씩 할 수 있는데 보호구역은 항상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 공부해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뭐 농사 지을 사람이 있습니까? 농사를 생각하지 말고 뭐를 생각해야 돼요? 중개면 투자를 생각한다면 보호구역 주변에는 항상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 물을 이용해서 무슨 투자를 할까 그런 생각이 돼요. 강이 있다든가 뭐 댐이 있다든가 큰 저수지가 있으면 주변에는 경치가 좋으니까 숙박을 하고 음식점을 하고 그런 판단을 한 번쯤은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호구역 그럼 항상 물 있다 생각해야 돼요. 3번 지능적 지정 대상지역인데 지능적 지정 대상지역은 이게 지금 지능지역이 이 농업지능지역이 얘가 지금 순수하게 보존 목적인 지역이고 지능지역 밖의 농지가 얘는 보존도 하되 필요하면 개발도 할 수 있는 지역이다. 이리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능지역이 주상공 될 수가 없죠. 개발이니까. 국계법이야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입니다. 녹지, 관리, 농림, 자연환경. 단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중요해요.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특별시 녹지는 제외. 나중에 이런 거 배웁니다. 지금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이 봐봐. 전국은 추, 상, 공, 녹. 이게 지금 도시지역이죠. 그 다음에 비도시지역은 관, 농, 자. 그러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있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하는데 녹지관리, 농림, 자연환경. 여기는 농업진흥지역이 있으면 농업진흥지역이 있는데 이 관리지역은 나중에 공부하게 되면 봐봐요. 여기가 관리입니다. 관리지역에는 무슨 관리가 있어요? 그러면 계획관리가 있고 생산관리, 보존관리, 계생보 관리가 있는데 관리지역에 이만큼에서 이쪽이 농지입니다. 농지. 농지가 있어가지고 이만큼이 농지가 있는데 자 분명히 현재는 관리지역이고 현재는 농지인데 이 부분을 갖다가 농업진흥지역이다 라고 딱 지정 고시만 하면 여기는 농업진흥지역 지정 고시하면 이 지역은 뭐가 되냐 자동적으로 농림지역으로 변경이 돼요. 농림지역으로 자동적으로 바뀐다고.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만 지정하면 자동 거기는 뭐가 됩니까?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지정은 할 수 있는데 지정만 하면 나중에 자동 농림지역이 되니까 관리지역에는 결론적으로 농업진흥지역은 없는 거예요. 그 나중에 중개하려면 해석 잘해야 돼요.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할 수 있는데 관리지역에다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지정만 하면 그 순간 관리지역이 농림지역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중에 국토계획법 배워요. 농업진흥지역 지정만 해라 딱 하는 순간 뭐가 된다? 농림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은 없습니다. 지정은 할 수 있지만 지정하면 농림이 되니까 관리지역에는 농업진흥지역 지정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있다. 지정을 할 수 있다. 근데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이 있냐 없냐 그러면 관리지역에 농업진흥지역은 없다. 지정만 하면 농림지역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알아야 나중에 중개합니다. 자, 2절 보면 농지 전용인데 농지 전용 간단합니다. 농지를 농지가 아닌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전용입니다. 전용. 다른 용도로 쓴다. 1번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굽니까? 그건 암기 좀 해야 돼요. 장관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그 말은 농지하고 나중에 이제 농지하고 산림은 규제가 아주 강해요. 그래서 농지 전용, 산지 전용은 국가가 합니다. 국가 그 말을 뭐라고 썼어요? 장관이요. 장관이 허가한다 그 말은 국가가 직접 전용에 관여하겠다 이 얘기입니다. 다만 다음 경우는 그러지 않는다. 허가 안 받는다는 얘기죠. 1번 타 법에 의해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 전용한다. 이런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암기를 해야 돼. 이렇게 이만큼의 농지가 있는데 농지가 있는데 건축법에서 자 갑이 나 이만큼에서 이 부분만 여기에다가 주택을 건축하겠다 해가지고 갑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요. 그럼 건축법에서 허가권자가 허가를 해줘요. 허가를 해주면 갑은 여기에다가 집을 농지에다 집을 짓겠죠. 그러면 집을 지으면 농지가 전용이 돼요. 농지가 전용이 되려면 허가를 받아야 돼요. 누구한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한테. 갑이 건축하려면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습니다. 건축 허가는 누가 해야 됩니까 하면 특별자치도 시, 군, 구가 허가해 주는데 내가 허가해 주면 농지가 전용이 되고 얘는 농지를 전용할 것이다. 농지 전용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허가를 받는다. 얘는 또 받는 것이 아니고 허가권자가 미리 이쪽하고 협의합니다. 협의. 내가 지금 갑에게 건축 허가를 하려고 하는데 내가 건축 허가를 하면 이 부분에 농지가 전용이 되는데 해도 괜찮습니까? 라고 협의했을 때 농장이 오케이 괜찮아 그러면 허가가 나오는 거고 하면 안 되라고 거부하게 되면 허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다른 법에 의해서 이렇게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건축 허가 받으면 얘는 이거 받은 걸 보는 거예요. 농지 전용가 의제되는 허가를 받았으니까 또 받을 필요가 없다. 1번이 그런 뜻입니다. 다른 법에서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서 농지를 전용했으니까. 2번, 3번 봐봐요. 신고하고 전용하니까 굳이 또 할 필요가 없다. 4번은 무슨 얘기냐? 산을 깎아서 농지를 만들려면 산지 전용 허가 받아야 돼요. 산지 전용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산지 전용 허가도 않고 신고도 않고 불법으로 어쨌거나 산을 깎았어요. 깎아가지고 농사를 지어요. 몇 년 이상 농사를 지어요. 3년 이상 농사를 지으면 농지법에서는 그냥 농지라고 인정을 합니다. 불법이니 적법이니 따지지 않아요. 그냥 농작물 경작 자연생식물 재배 3년 이상 하게 되면 이게 농지로 일단은 봐준다고. 그런 상태에서 불법으로 전용된 농지를 갖다 다시 어쩐다. 산으로 복구하겠다. 그런 거는 굳이 농지 전용허가 받지 말고 산으로 되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농지 보존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산림 보존도 중요하니까 불법 개간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하는 것은 굳이 또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5번 하청 건립증 허가를 받아가지고 형질병하니까 굳이 또 받을 필요 없다. 그 박스에 5가지인데 그런 것은 나중에 이제 기본 과정 가서 설명하면 다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몰라도 별 관계 없어요. 3번 보면 농지 전용 협의인데 농지 전용 협의. 참고로 협의라는 단어는 행정청끼리 협의하는 것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협의하진 않아요. 자, 농지 전용 협의는 이럴 때 쓰는 말입니다. 자, 이렇게 지금 이 빨간색 농지입니다. 농지. 여기에 농지가 이렇게 있는데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 이용 원칙은 농지는 이용 원칙이 보존입니다. 보존. 농지는 보존하지 개발하는 게 아니야. 농지 관리는 누가 하냐 그러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입니다. 여기서 농지 관리하고 있는데 자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이제 도시지역이다. 도시지역이다 그 말은 여기는 전부 다 뭐 하겠다? 개발하겠다. 근데 도시지역인데 다 개발하지 않고 이 부분은 주거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은 상업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은 공업지역이라고 그러고 이 부분은 녹지지역이다. 그러면 녹지지역은 보존하거든요. 근데 주상공 이렇게 주거지역 이렇게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 부분은 전부 다 뭐가 돼요? 개발이 돼요. 개발. 주상공을 지정한다. 주거 상업 공업지역 지정권자 누구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국장, 시도, 대도시장이 지정합니다. 지정하게 되면 주상공은 한마디로 주상공은 뭐가 돼요? 개발이 돼요. 개발. 농지 보존해야 되는데 개발이 된다고. 그 말은 한마디로 농지가 택지로 바뀐다, 전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은 농지에 대해서 전용할 권한이 없어요. 그 권한은 농장이 가지고 있으니까 농장 찾아가서 농장 우리가 주상공 지정하는데 그러면 농지가 전용이 되는데 지정해도 괜찮냐라고 협의하고 지정합니다. 이게 농지 전용 협의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지정하려는데 농지가 있다. 농장과 협의하게 해라. 여기다 이만큼 여기서 도로다. 도로다.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한다. 도시계획 시설 결정한다 그러면 이 부분에 농지가 없어지겠죠. 농지가. 결정하기 전에 미리 농장 찾아가서 협의한다. 이런 게 전용에 대한 협의입니다. 읽어보면 주무부장이나 지자체장은 도시지역 안에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또는 도시계획 시설을 지정하거나 결정할 때 주상공 지정할 때 도시계획 시설 결정할 때 거기에 농지가 있으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미리 전용 협의하고 지정을 하든 결정을 하든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농지 전용 신고는 원칙은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신고는 좀 규제가 약하다 이 얘기인데 그 박스 보게 되면 농업인주택, 어업인주택, 농업용시설, 농수업 유통가공시설,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들, 농업인의 공동생활 편의시설, 농수산 관련 영시설과 양어장, 양장 등 어업용시설 전부 다 공통점이 농사짓는 지역 주민입니다. 지역 주민. 농사짓는 지역 주민과 관련된 시설은 규제 완화 차원에서 신고하고 전용합니다. 그래서 농지 전용 허가는 누구한테 받습니까? 그러면 장관 그러면 신고는 누구한테 합니까? 시군구. 농사짓는 지역 주민 생활과 관련된 것은 신고. 누가요? 시군구. 5번 농지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죠. 농지를 다음에 해당하는 용도로 일시 사용자는 체크할래요? 일시 사용 후 원상 회복하는 조건으로 잠시 쓰고 다시 복구하겠습니다. 그 조건으로 시군구한테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받아요. 국가나 지자체가 잠시 쓴다 그러면 시군구하고 타 용도 일시 사용 협의합니다. 그럼 그게 뭐냐 그러면 건축법에 의한 허가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업시설과 농수산물 간이처시설, 주목적사업을 현장사무소 부대시설, 토속, 광물, 채굴 잠시 쓰고 되돌아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단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지금 또 이렇게 농지가 있다 이렇게 농지가 이만큼 있는데 국가에서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다 뭐하냐 도로 설치하는데 이 부분에다 여기에다 뭐를 만들었다 여기에다가 현장 사무소를 써야 되겠다. 언제까지만? 도로 공사할 때까지만. 그러면 잠시 쓴다.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 여기에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광물이 매장되어 있습니다. 광물을 채굴 하겠습니다. 그때만 잠시 쓰겠다. 이런 게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입니다. 잠시 쓰고 다시 농지로 되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전용이 아니다. 이게 필요해요.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전용이 아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전용이냐 아니냐 거기에 따라서 농지보존부담금 돈 내냐 안 내냐 이걸 물어보니까 그 기간 이런 게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몇 년 중요하지 않고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잠시 쓰고 농지로 다시 원상 회복하는 조건부로 허가를 하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전용이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놓고요. 그런 기간 같은 건 나중에 4월달 이후에 남겨할 거예요. 넘겨보면 6번 농지보존부담금입니다. 농지보존부담금. 농지보존부담금은 이거 뭐냐 그러면 농지를 전용하면 농지가 없어지면 국가는 그만큼 농지를 다시 만들겠다. 국가는 농지를 그만큼 다시 만들겠다. 그래서 옛날에는 대체 농지 조성비였어요. 없어진 만큼 다시 만다. 대체한다. 대체 농지 조성비 이 말을 갖다 지금은 농지 보전 부담금입니다. 농지 보전 명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 내냐 그러면 누가 내는가? 1, 2, 3, 4, 5 나중에 그런 거 읽어보고 이해해야 돼요. 농지 보전 부담금은 누가 내냐 그러면 농지를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자입니다. 농지를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자가 농지 보존 부담을 냅니다. 간단하게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내는가 이걸 물어보니까 자 지금 이 빨간 선을 갖다 우리가 농지를 하고 이게 농지입니다. 농지. 자 빨간 선은 농지다. 농지가 있는데 자 이만큼에서 이게 갑이 자기 농지니까 내가 여기에다 주택을 건축하겠다. 그러면 얘는 농지를 갖다 다른 용도로 쓰기 위해서 전용 허가 받아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농지 보존 부담을 내야 돼요. 농지 보존 부담금을 내고 농지 전용합니다. 근데 이만큼에서 여기서 이만큼은 자 이만큼 여기 무슨 지역이냐? 주거 지역이다.
주거 지역이다라고 지정을 할 때는 이 주거 지역을 지정하는 자가 누구냐? 아까 같이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다. 얘는 지정하기 위해서 지정하기 위해서 미리 농장을 찾아가서 해도 괜찮냐고 농지 전용에 대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완료. 협의하고 얘다가 주거지역 딱 지정했어요. 전용에 대한 뭐가 끝났다? 협의가 끝났다. 그래서 주거지역이 됐습니다. 이 토지에 이만큼 해가지고 여기에 을이 가지고 있다. 을이 내기에다 건축한다. 건축한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농지 전용을 해야 되겠다. 건축하기 위해서 농지 전용한다. 이때 농지 보존 부담금은 전용 협의하는 국장, 시도, 대도시가 내냐, 을이 내냐 이런 걸 따지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장이 주거지역 지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용에 대한 협의합니다. 그래서 전용에 대해서 협의하면 농지가 전용이 되냐? 전용이 됩니다. 이 농지가 이제 대지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바뀌었냐? 안 바뀌었어요. 실제로 바뀐 것은 얘가 여기다 뭘 해야? 건축을 해야. 건축이라 바뀌니까 여기서 돈 내는 것이 아니고 얘가 돈 냅니다. 이거는 형식적인 전용이고 얘가 실질적 전용이니까 얘가 돈 낸다.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은 누가 냈냐 그러면 실질적으로 전용하는 자. 해석해야 돼요. 여기에다 이만큼 여기에다 도로.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 설치하겠다라고 먼저 도로 결정을 먼저 하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도로다라고 도시계획 시설을 먼저 결정해요. 이 결정은 누가 하냐?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 대도시 결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의 농지가 이 부분이 전용이 돼요. 전용. 당연히 얘는 여기 찾아가서 농장 여기 있네. 여기 가가지고 전용에 대한 협의하고 전용 협의하고 하는데 이때 얘가 돈 내냐? 안 냅니다. 나중에 이 공사를 누가 합니까? 공사하는 자가 돈 냅니다. 이게 실질적인 전용이에요. 그래서 농지 보존 부담금은 누가 냈냐 그러면 실제로 농지를 전용한 자.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그 농지를 뒤집는 자가 낸다. 그렇게 해석하면 딱 맞아요. 형식적인 전용이 아니고 실질적 전용입니다. 여기까지 해가지고 입문 과정을 마쳤는데요. 입문 과정은 우리가 뭐 내용 설명했다기보다도 앞으로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이 정도 내용은 알아야 우리가 이제 중개사 공부를 시작할 수 있다 이 얘기인데.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입문 과정 맞추고 이제 1월달부터 이제 실제 공부는 1월달부터 시작이 됩니다. 1월달부터 시작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11월, 12월 입문 과정에서는 그냥 제가 쓰면서 설명했는데 1월부터 시작할 때 이제는 막 강의 노트가 나올 겁니다. 제가 여태까지 썼던 거, 그렸던 거 노트에 이미 노트에 정리 다 해놓고 노트에다 이미 전부 다 그려놨어요. 그러니까 이 자료가 끝난 게 이걸 보면서 1월달부터 시작할 때는 될 수 있으면 공법은 이게 암기 성격이 강하는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이해하려고 해서 봐야 돼요. 숫자가 나온 것은 암기해야지 방법이 없어요. 숫자는. 숫자가 아닌 부분 될 수 있으면 이해를 좀 해보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제가 쓰는 거를 따라 쓰면 안 되니까 쓰지 말라고 미리 정리해가지고 노트가 나오니까 노트 보면서 동강 듣는 분들은 노트가 분명히 이게 지금 노트가 첨부 파일로 나갈 테니까 첨부 파일을 다운받아가지고 본인들 스스로 노트를 만드세요. 다운 노트 만들어가지고 노트 펴놓고 수업을 듣고 될 수 있으면 수업 시간에는 그거 듣고 보고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요. 암기하는 것은 몇 번씩 반복해야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일단 하는 걸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1, 2월 하고 한 코스 끝나겠죠. 3, 4월 가게 되면 3월부터 가게 되면 공법이 다른 과목에 비해서 분량이 너무 많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어떻게 하든 간에 내용을 좀 아는 것 같지만 지나가면 또 생각이 안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용을 최대한 압축해가지고 제가 한 장 공법을 해가지고 사실은 2장입니다. 2장. 3월 달에 한 장이 나가고 4월 달에 또 한 장이 나가니까 3월 달에 한 장이 나가는 것은 3월 달에 이것은 국토계획법만 해가지고 한 장으로 4월 달에 한 장 나가는 것은 국토계획법에 나머지 법을 갖다가 한 장을 묶어가지고 정리해가지고 처음에 얘기했듯이 녹음을 떠줄 테니까 녹음 떠주면 이제 우리가 3월 달부터 1월 달부터는 하루 4시간입니다. 녹음 뜨는 걸 우리가 보통 학원을 수업할 때 4시간 수업한 걸 갖다가 압축하게 되면 제가 30분을 줄여 30분을 압축해가지고 녹음을 떠줄 테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해가지고
분량 많은 걸 좀 줄여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고, 그리고 이제 5월, 6월달 가게 되면, 5월달 가게 되면 이제 5월달 또 할 때는 이게 그날 배운 만큼 이게 녹음이 다 돼 있거든요. 그러면 3월, 4월 두 달 하기엔 녹음이 다 돼 있으니까 5월달 수업을 딱 할 때는 이게 하루 수업할 분량이 녹음 뜨면 30분에 30분. 그럼 5월달 시작할 때는 일단 학원에 오면서 그날 수업할 걸 일단 한번 들어야 돼요. 한번 듣고, 그리고 학원 와가지고 학원에서 정상적으로 수업을 하고 가면서 또 한번 듣고, 이렇게 하게 되면 3번 할 겁니다. 3번. 이렇게 해서 내용이 이해 안 된다 그럴 사람 없어요.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용은 누구든지 다 이해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5, 6월달에 이해하고 암기해서 7월달 문제풀이 가면 아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강의하는 걸 하고 일단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